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오늘부터 수화통역 감각 익히기 명언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화통역을 공부하시면서 기본다지기를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수화통역 기본다지기를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기계적인 통역 연습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감각 익히기를 시작하실 때는요, 이제는 기계적인 통역 그리고 의미론적인 통역, 거기까지 신경을 같이 써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기본다지기 편을 강추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화통역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감각을 익히시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기본 단어라는 거죠. 기본 단어들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수화통역을 하실 수 있는 기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화통역 기본다지기에서는요, 사실 이 전에 관제에 있었던 기본다지기에서는 거의 한 2000단어 정도의 기본 단어들을 가지고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2000단어의 단어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실 때, 싹 다 한번 훑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감각 익히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감각 익히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집어넣은 단어들을 단어를 치는 연습들을 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단어를 치는 연습을 가지고서 이제는 문장을 치는 연습을 하는데요. 문장을 치는 거를 갖다가 단어 치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 시험이나 뭐 이런 데나 여러 가지 통역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계적인 통역. 이라고. 우선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통역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로 한번 생각하고 펴내는 의미론적인 통역도 너무 중요한 거 맞는데, 우선은 우리가 수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듣고 나오는 이 연습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오는 연습들, 그리고 듣고 나오는데 그게 분량이 많아지면 이제 문장들을 접했을 때 문장들을 조금 돌리고 빼고 하는 그러한 스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킬들 감각을 익히는 편이 이번 수화통역 감각 익히기 명언편이 되겠습니다. 명언을 가지고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수화통역 감각 익히기 명언편, 사실은 문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문장편인데요. 문장을 잘 습득을 하시고 귀에 들어온 수화들을, 그리고 또 눈으로 본 수화들을 빨리빨리 손으로 해내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문장을 치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장을 접한 거를 가지고 의미론적으로도 이제는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네. 단어만 가지고서 우리가 단어를 치는 연습들을 문장을 가지고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가 이제 단어를 기계적으로 치는 연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미론적으로 조금 풀어내는, 어떻게 하면 농아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이 조금 덜 움직이면서, 경제적이라고 하죠. 경제적으로 손을 덜 움직이면서 어떻게 수화통역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니까요.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같이 감각 익히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 감각 익히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감각 익히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우리가 단어들을 갖다가 그냥 공부하고 막 내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문장을 보고서 단어를 막 내보내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통역을 딱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수화라는 언어가 국어라는 언어와 1대1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럼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그런 연습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행운은 매달 찾아옵니다. 그럼 뭐 어렵지 않죠? 행운은, 혹은 행운은,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행복은이라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행운은, 뭐 꼭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뭐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요. 네, 행운은 매달 찾아옵니다. 매달. 여기서 첫 문장에서부터, 첫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막히죠. 매달. 달 1개월이라는 수화는 배웠고, 1월이라는 수화는 배웠는데, 매달. 항상 달?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조금 이상하겠죠.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럼 매달, 우리가 그냥 지금 기계적인 통역으로 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예, 이렇게 우선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달이라는 수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매달. 예, 달이라는 수화는 있고 월이라는 수화는 있지만 매달이라고 하기에는 사용이 어렵죠. 근데 그냥 매달 그냥 우선은 이렇게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근데 딱 맞는 표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는 표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매달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문장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죠? 예. 뭐 문제가 없으시죠?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놓치고 만다. 거의 다. 대부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대부분 놓치고 만다. 놓치다. 잡다잖아요? 놓치고 만다. 놓치게 된다 하셔도 되고 놓칠 뿐이다. 이렇게 뭐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냥 문장대로만 한번 해볼까요?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놓치게 된다. 혹은 놓치고 뿐이다. 놓칠 뿐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우선은 우리가 문장 단어 치듯이 한번 쳐봤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조금 더 속도를 더 내볼까요? 자,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의미론적인 통역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예, 감각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를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충분히 하셨다면 이미 수화를 꽤 많이 하신 분들, 예, 이미 기본 다지기 1강부터 40강까지 엄청나게 연습을 하셔서 기계적인 표현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인데요. 조금만 더 익숙도 하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우리가, 의미론적으로도 한번 가보죠. 과연 거기를 수화 통역을 할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을 사용한 것인가, 그리고 또 농아인들이 볼 때 정말로 이해하기 아주 쉽도록 만들어 준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조금 더 높여봅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통역을 하느냐, 이렇게 통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네,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행운 하셔도 되는데요. 행운 꼭 표현하셔도 되지만 그냥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낫지 않을까. 그냥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항상 찾아온다. 혹은 그냥 항상 와. 왜냐면 찾아온다, 찾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찾다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청인들이 얘기할 때는 찾아간다라는 건 막 열심히 막 찾아서 딱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수화가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를 샅샅이 찾는 느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왜냐면 눈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으시기보다는요. 매달 온다. 혹은 매달 있다. 아니면 근데 지금 있다보다는요, 찾아오는 거니까요, 막 나를 찾아서 행운이 막 이렇게, 이 찾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찾다보다는 매달 온다. 근데 요거를 우리 한국식 문장으로, 청인식 문장으로 바꿀 때는 찾아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행운은, 혹은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항상. 혹은요, 매달이잖아요. 매달이, 우리가 매달이라 하면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매달, 매월, 매일, 매년, 보세요. 단어를 바꿀게요. 행운은 매년 찾아온다. 좀 뜸하긴 하지만 항상 찾아오는 느낌이죠. 매월 찾아온다. 매일 찾아온다. 그럼 매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사용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매달, 이걸로는 항상이 없는데, 그쵸? 그럼 매년, 그럼 년 항상?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느낌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매일 찾아온다. 매년 찾아온다. 이런 느낌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항상 찾아온다는 느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느낌을 더 주시는 게 나은데 요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 같으면 이걸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다 버리시고 월이라는 달의 개념은 그냥 아예 버리시고요. 행운은 항상 온다. 근데 매년 찾아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찾아오는 거죠. 매달이면요? 매일이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예, 근데 어찌됐건요, 거의 항상 찾아온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매달 찾아오거나 매년 찾아오거나 매일 찾아오거나 항상 찾아온다. 어떤 느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운은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놓쳐야 된다. 그러나, 네, 그러나는 여기서 크게 한 번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역점이니까요. 준비 업. 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나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그러나, 예, 어차피 한 번 나왔으니까요. 행운을 맞이할. 예, 그냥 이 맞이하는데 요게 행운인 거예요. 요게 행복인 거고. 예, 그래서, 그러나, 맞을. 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맞을. 내가 여기 있고요. 이게 왜냐면 찾아온다. 얘가 행운이겠잖아요. 그러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준비 없으면 혹은요 준비 없. 네, 준비 없. 거의 다 놓치고 만다. 대부분 잃는다 혹은 대부분 버린다. 대부분 놓친다. 근데 놓치다는요 지금 잡았다가 놓치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기회를 잃는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행운은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놓치게 된다. 놓치고 만다. 두 번째는요. 의미론적으로 통역을 좀 가보면요. 행운은 이렇게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되셨죠?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여긴다. 자, 문장 그대로 해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여유마저도 없다. 근데 뭔가 느낌 조금 맞아. 그렇죠?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한다. 시시하게 여긴다. 혹은 대충 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돌릴 수는 있겠죠. 네. 소홀히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그냥 문장 그대로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맞긴 하겠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여긴다. 이렇게 통역하는 건 나쁩니다. 나쁜 통역, 좋은 통역은 없습니다. 예. 나쁜 통역, 좋은 통역을 굳이 나누라고 하면 농아인이 지금 앉아있는 그냥 모든 농아인이 마시고요. 지금 내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 농아인이라는 대상이 마음에 들어하면 잘한 거고 좋은 통역이고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나쁜 통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아인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화를 원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뛰어난 통역사는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통역사는 수화를 잘하는 통역사가 아니라 앉아있는 농아인의 눈높이를 잘 맞추는 통역사가 바로 뛰어난 통역사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사람의 일생은, 자, 일생을 갖다가 지금 수화를 인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예. 일생, 네, 잘 호환이 될 것 같고요. 일생은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다. 한순간 하기도 쓰고요. 한순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한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거 한 번만 볼게. 그게 딱 한 번만 볼게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봐봐. 정말로 한 번만 보자. 야, 그럼 두 번 봐봐. 세 번 봐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에는.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야, 그거 좀만 줘봐. 야, 좀만 보자. 좀만 해봐. 그렇다고 정말로 그때 우리가 수화를 이걸 사용을 하면은 되게 이상한 거죠. 자, 엄마 나 밥 좀 줘. 그러면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수화를 하면요. 밥을 갖다가 요만큼만 줘야 안 맞죠. 예. 수화를 갖다가 이런 부분들은요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한국어에서 그냥 전문적인 용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수어 통역을 할 때는요, 그냥 버려야 될 부분들. 그래서요,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다. 근데 한순간에는 짧은 순간인 거죠. 그래서 짧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인생은 잠깐의 쉬는 여유 없다. 네. 여유 마저 없다. 마저 없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뉘앙스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아예 없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저 없다라고, 마저, 수어 어떻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들 소홀히 여긴다. 지금 명언편이기 때문에 계속, 역접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장에서는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문장들을 거의 많이 안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문장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념해 두시고요. 그런데도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을 소홀히 여긴다. 여긴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의미를 더 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 네. 때문에 산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 네. 착각.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 순간, 때, 예. 시시, 혹은, 때, 순간, 그냥 살. 예. 그렇게 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죠. 만약에 끝에 조금 더 넣어주시면, 아까워,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넣어주시면, 농아인들이 볼 때 조금 더 문장이 명확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앉아있는 농아인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딱 맞춰진 통역.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딱 눈치를 봤는데 이걸 봤는데 못 알아듣는 투표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거를 했는데 계속 이래요. 만약에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 문장 그대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두 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의미 통역을 한번 해볼까요? 예. 사람의 일생은 하지만 사람들은 인생 혹은요 인생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지도자는 물과 같이 외유내강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문장대로 치신다면요. 첫 번째 문장대로 수화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지도자는 물과 같이 외유내강 해야 한다. 됐죠? 네.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우선은. 네. 외유내강 해야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외유내강. 이제 사자성어, 고사성어, 예, 사자성어 같은 말, 사자성어, 고사성어, 예, 그리고 속담, 그리고 영어, 뭐 예를 들면 뭐 시너지 효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럼 통역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은 지화를 쓰시는 게 맞고요. 예, 왜냐하면 지화를 우선 먼저 써주고 이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통역사들 사이에서도 의미를 통역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문장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외유내강이 뭡니까? 겉은 강하고 안은 부드러워요. 아니죠? 예, 겉은 부드럽고 안은 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외유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통역사들도 있고요. 혹은요,
지금 저는 그냥 외유내강 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냥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몰라 된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혹은 물과 같이 외유내강은 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만약에 이게 문장 주어지지 않고 통역만 한다면 막 그렇게 하면은 그냥 외유내강 해야 합니다. 부드러하지만 마음 사랑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외유내강 없이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예 사라지는 거죠. 농아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급한 상황,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론적 통역으로 간다면 이렇게 하기를 저는 요거를 선호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요. 지도자 혹은 리더. 지도자는 물과 똑같이 성격 필요. 외유내강. 지화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겉은 부드럽고 안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요 정도면 알아듣지 않을까. 완전히 너무 싹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도자는 물과 같이 이렇게 해서 외유내강 해야 합니다. 요거를 딱 해버릴 수도 있지만 농아인들이 볼 때는 지금 사자성어가 나왔는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농아인 입장에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외유내강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생각 있으세요? 네. 다른 생각 있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어찌됐건요.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요.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 수화 통역이 이게 맞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가기에는요. 수화 통역이라는 부분은, 재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수화 통역사의 경험이나 또, 사실은 제가 요게 맞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어떤 강의다 혹은 그냥 뭐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잠깐 연설이다 뭐 혹은 그냥 사람들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혹은 수다를 떨다가 나오는 외유내강 해야지 사람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를 갖다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조금 쉬운 문장이네요. 좋아요. 네. 자, 어려서 겸손해져라. 어려서 겸손해라. 젊어서는 온화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네. 작년에 공정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 늙어서는 해라. 라고 했을 때, 네, 문장, 틀린 부분 없습니다. 네, 문장을 단어대로 막 쳤을 때 지금, 젊어서 온화해져라. 또,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혹은 생각이 깊어져라. 해서, 문장이 틀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미론적으로 조금 더 가본다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그냥 약간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려서 겸손해져라. 어릴 때는 겸손이 좋다. 혹은 겸손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겸손이 낫다. 근데, 무슨 지금 뭐, 앞뒤 문장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딱 선포되어진 거기 때문에, 겸손해져라. 해도 되지만 겸손한 게 좋다 혹은 겸손한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온화해져라. 젊을 때는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젊을 때는 필요하다. 작년에는 공정해져라. 필요하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물론 요거는 조금 너무 많이 의역이 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이 깊어서 사려 깊어져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통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어찌됐건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뭐 해라 해라 이렇게 나오지만 요것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 문장들을 쓸 것인지 아니면 겸손해야 되고 혹은 겸손이 좋고
젊을 때는 부드러움이 꼭 필요하고 작년에는 공정함, 영광과 같고 늙어서는 생각하는 게 영화와 같다. 뭐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뭐 의역이 조금 들어갔지만 어찌됐건요. 제가 볼 때는 뭐뭐 했을 때 어려서는 젊어서 작년에 그때는 때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단어들은 뭐 라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가 좋다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뭐 해라 라 이렇게 반복하는 거나 좋다 가는 것보다는 좋고 낮고 뭐 가장 첫 번째고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조금 더 센스 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5번째 문장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따라서 이제 해석하기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를 텐데요. 우선은 우리 문장대로 한번 쳐봅시다. 왜냐하면 문장대로 치는 거는요, 해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 해석을 농아인한테 넘기는 거죠. 통역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을 알아서 하게. 하지만 이제 통역사가 의역을 해서 보낼 때는 농아인이 의역된 것을 보니까 원문이 뭔지 모르는 거죠. 어찌됐건요. 자,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혹은 인간의 마음에 있어.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어렵지 않았고요. 이걸 조금 더 의미로 간다면요. 얼마나 많이 맞고 오면 맞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마음에 뭐 달려 있다. 혹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요.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달려 있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을 따른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인간의 마음을 따른다. 미래는 마음을 따른다. 혹은요. 마음에 어떤 미래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음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인간의 마음에 있다. 그냥 인간의 마음에 속에 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는지 감각 익히기입니다. 한번 맛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화통역 감각 익히기. 수화를 할 때 문장 그대로 하는 것이 좋냐, 의미 그대로 하는 것이 좋냐라고 따졌을 때 사실은요.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2개 다 필요하거든요. 2개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하나만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물론 이제 통역사가 점점 경력이 많아지고 노하우가 훨씬 많아지면 의미를 많이 섞게 되긴 하는데요. 경력이 많고 베테랑인 수화 통역사들이 그냥 그대로 문장을 치는 것들을 못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변환해서 수화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감각 익히기, 수화 통역 감각 익히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드는 연습들을 마구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